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음, 빅뱅에 의해서 이제 우주가 이제 빅뱅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수소하고 헬륨이 처음 만들어지고, 물론 그 원소 기호 이제 2번 이후 3번부터 리튬부터는 사실 빅뱅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뒤에 별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빅뱅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제 그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1학년 교재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놨어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는 원자핵과 또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이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있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쿼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 1단계 생각해 볼까요? 1단계에서 우리 뭐 생겼죠? 1단계에서 기본 입자가 생겼죠. 기본 입자. 그 기본 입자가 바로 쿼크와 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쿼크라는 친구가 생성이 돼서 그다음에 2단계로 가면서 2단계로 가면서 바로 중성자와 양성자가 생성되죠. 이때 쿼크가 모여서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저번 페이지에서. 자, 그리고 3단계로 가면 이제 원자핵이라는 게 생기죠. 3단계로 가면 원자핵이라는 친구가 생기는데 이때 양성자, 중성자 결합해서 바로 원자핵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4단계로 가면 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이렇게 원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만 그림이 이제 역으로 갔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1단계에서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거쳐서 이쪽으로 흘러왔다면 지금 우리 교재나 이런 그림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은 거꾸로 가는 셈이죠. 역추적한 셈이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지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지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졌으며 양성자, 중성자는 거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역으로 추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어 있다면 지금 이 그림은 아주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해서. 자, 양성자가 양성자로 불리는 이유는요. 이 양성자는 전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1이라는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성자가 중성인 이유는요.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이죠, 0. 0이기 때문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가운데다 그래서 중성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전자가 바로 전자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1의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는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 자, 쌤이 기본 입자가 쿼크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쿼크. 자, 이게 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2학년 물리원에 가서 배우시고 1학년 때 딱 2가지, 업쿼크와 다운쿼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업쿼크라는 친구가 정기적으로 3분의 2라는 전기를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성자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요. 양성자는요. 업커크 2개에 다운커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업커크가 2개니까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 여기도 플러스 3분의 2. 자, 그럼 현재 3분의 4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다운커크가 하나니까 정확히 플러스 1이 남죠? 그래서 양성자가 정기적으로 플러스 1의 전기를 가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 역시 플러스 3분의 2,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하나가 있었으므로 다 이 세 개를 다 계산해 버리면 플러스 1의 전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성자로 와볼게요. 자,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다음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 세 개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3분의 2 빼기 3분의 1, 3분의 1 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0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양성자 구조, 중성자의 구조.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업커크, 다운 커크, 그리고 중성자는 업커크 하나에 다운 커크 2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스펙트럼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 우주의 역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가? 이 스펙트럼이라는 친구를 분석하면요. 이 스펙트럼은 어, 그러니까 우주나 아니면 그 별, 뭐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 혹은 별빛을 분석하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별이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소마다 그 빛의 파장이 좀 달라가지고 특정한 영역대의 빛만
반사시키거나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출이나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이 생기거든요. 그 선들의 여러 가지 뭐 개수, 위치, 색깔, 뭐 굵기 이런 거에 따라서 특정 그 원소들마다 특정한 스펙트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빛이나 우주에서 오는 빛을 분석해서 얘는 수소의 스펙트럼인데 그러면 그 별이나 우주에는 수소가 들어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이 우리 우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펙트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스펙트럼은 우리나라 말로는 분광기라고 합니다. 한자 잘하면 공부 잘합니다. 나눌 분자의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빛을 나눠지는 기계다 그래서 분광기라고 하는데 얘를 영어로는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프리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과학실 같은 데 가면 삼각형 모양으로 된 유리처럼 되어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빛을 쏴서 빛을 분산시키는 건데요. 그것을 프리즘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분광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물론 단색광이 들어가면 좀 안 되고요. 백색광이라고 해서 이 백색광은 물론 백색이 흰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백색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모든 색이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좀 다광이에요. 다광. 단색광은 아니고요. 다색광. 여러 색이 들어있는 빛이 들어가게 되면 두 번의 굴절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 색광마다 색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빛의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색깔에 따라서 휘어지는 정도가 굴절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뭐 적게 굴절한 친구도 있고 많이 굴절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의 어떤 띠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세 개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스펙트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그림을 선생님 정리 좀 해놨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선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자,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러니까 연속부터 볼까요? 연속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어때요?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끊긴 거 없이 빨간색부터 우리가 보통 무지개라 그러죠.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7가지 색깔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스펙트럼을 7가지 색깔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연속 스펙트럼 안에 들어있는 색까지는 사실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엄청 수천억 개 개수를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아주 많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색이라고 얘기하셔도 좋고요. 7가지 색깔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요 왼쪽 끝에 있는 색깔은 빨간색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색깔은 보라색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색깔의 위치에 따라인 거지 그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거 연속 스펙트럼. 그다음 위에 두 개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이 발생하죠. 이렇게 지금 여기는 까만 선이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선들이 생긴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선 스펙트럼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누는데요. 이 부분이 외우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외워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쌤은 학창 시절 때 이제 뭐라고 외웠냐면요. 자, 쌤은 개인적으로 검방고라고 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검방고라고 좀 외워주신다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검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흡수습의 이 선을 본 게 아니라 이 방출 스펙트럼의 배경이 있잖아요. 뒤에 배경이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선생님 번호 한번 붙여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이 세 개의 스펙트럼 중에 누가 가장 검게 보입니까? 2번, 3번은 좀 무지개 빛깔을 좀 띠고 있지 않나요? 좀 밝은 느낌이고 1번만 약간 좀 전체적으로 검은 느낌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1번에 검은색 배경이 있는 전체적으로 검은 친구를 검은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검은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이름이. 검은 게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이쪽이 방출 스펙트럼, 그다음 밑에 있는 무지개 배경에 검은 선이 나오는 게 흡수 스펙트럼인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방출 스펙트럼이고 그때 그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 그러니까 어떤 빛이요. 빛이 뒤에서 통과를 해오는데 고온의 기체를 거쳐오면 그 빛이 고온에서 이제 그 고온의 기체가 이 빛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열을 방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상당히 껄끄럽고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검방구라고 하세요. 검은색 배경의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이며 이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를 지나온 빛이 관측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방고 꼭 좀 암기를 하셔서 이 부분 스펙트럼에 조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스펙트럼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쌤이 건방고라고 해서 방출만 조금 임팩트 있게 암기를 한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밑에 팁으로 가볼게요. 자, 팁 1.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양성자는 플러스 1, 아까 말씀드렸죠. U 플러스 D. 그래서 3분의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이 나온 겁니다. 중성자는 UDD. 해서 전개 0이 나와요.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기를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 별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별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성분을 알 수 있다. 자, 이 두 번째 팁은 굉장히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별빛이나 이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별에서 오는 무엇을 분석하면 그 별의 원소나 성분을 알 수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는 스펙트럼이 답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꼭 역으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술하시오라고 서술형으로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팁2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쌤 보기에 이 세 개의 팁 중에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닐까. 자, 그다음 세 번째, 스펙트럼은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선의 굵기, 색, 위치, 개수 요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요거는 객관식으로 가끔씩 출제되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딱 보기 좋죠? 네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 아닌 거 하나 낼 수 있겠죠. 뭐 아닌 거는 뭐 여러 가지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다시 뵐게요.